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눕방이긴 한데 이게 녹화로 이게 중간에 많이 끊기기도 하고 또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과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좀 편한 그런 때에 어 라방 실방을 하고 오늘 이제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의 한 군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과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처음부터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 딱 보아하니. 자연 과학,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 지금의 학문 체계에 어떤 영향을 과연 주었을까. 내용은 완전 다르죠. 계속 바뀌어왔고, 모델들이 바뀌어왔고, 다만 사유의 문법, 생각의 문법, 논리, 원리 이런 데에는 영향을 아직까지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문법과 사유, 내용이 아니라 문법, 사유의 그 논리, 원리 이런 것들이 점점 정교해져 가는 그 과정에서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여러분 왜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웠을 때 거기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왜 할까? 헬레니즘. 헬라스 하면은 그리스 쪽 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우월한 다른 그 동네는 되게 조그만데 이제 이집트라든지 바벨로니아 뭐 메디아, 리디아 여기 큰 제국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국에서 우월감이 아주 그냥 자존심이 셌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관심을 둔 게 진료를 찾으려고 했어요. 진료. 근데 진료 하면 같이 쌍으로 떠오르는 게 형상이란 말이죠.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와 형상으로, 형상이 이제 이데아 쪽에 가까운 것이고 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후 구성된 것이고, 이때 당시 자연 철학자들이 찾았던 진료는 원질이라고 해서 좀 더 통합적인 본질적인 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그 밀레토스의 이를테면은 탈레스, 그다음 아낙시만드로스, 그다음 아낙시메네데스, 아낙시메테스 이름이 자꾸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각각이 물, 아페이론, 공기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건 되게 별거 아닌 거, 뭐 사원소, 뭐 뭐 중국에는 또 뭐가 있어, 오행이 있고 또 인도에는 사대가 있고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텔레스는 이제 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르케 원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진료가 어, 아주 좀 더 큰 범위를 다루고 있는 본질적인 것, 원질, 아르케.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우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거 있죠. 패러다임. 패러다임. 과학의 패러다임이 모델들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 바슐라라고 바슐라르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칸길렘이라고 하는 학자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보거든요.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바실리아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에 주목을 하냐면은 포괄적인 거. 이를테면은 리만 기하학 있죠. 리만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포괄한단 말이죠. 왜? 리만 기하학에서 공률이 0이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로는 뉴턴 역학을 포괄한단 말이죠. 왜? 속도를 아주 줄여버리면은 그냥 뉴턴 역학이 되니까. 그다음 통계 역학은 열역학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분자의 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은 또 열역학이 설명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보편 이론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포괄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이제 칸길렘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어,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생물학사에서 그런 단절들을 부분적인 단절들을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겨우 물이랑 공기랑 뭐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이거 뭐 들어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서 그 이전 세계와 관과 뮬레투스 사이의 아주 본질적인 단절과 그 변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진료라고 하는 것이 아까 포괄적인 원질, 아르케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감각 너머에 있는 것이었어요. 경험 너머에 있는 것. 이거 제가 탈레스 그리스의 증명의 성격에 대한 것을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올리질 않았네 아직.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한다는 것은 감각 너머의 것을 추론하고 그리고 환원론적으로 무언가 본질적인 걸 찾아내려고 하고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것이 서양의 그 과학의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특성이잖아요. 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란 말이죠. 큰 부분을, 한 줄기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시간과 운동을 제거한 영원하고 항구적인 것을 찾는 거죠. 무언가를. 그게 동일성. 제가 동일성과 차이에 대해서 현대철학에서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러한 담론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현대철학에서 나오고 하긴 했지만은 처음엔 일단 아주 본질적인 동일성을 찾는 작업을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 막 이때 벌써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경험이나 현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지개 색깔이 우린 7색, 어떤 곳에서는 5색, 4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경험적인 거라는 거죠. 감각적이라는 거죠. 그 너머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파장. 파장. 단파에서 장파까지 에너지가 다른 파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무지개를. 이런 아주 대전환을 어, 그리스라는 그 독특한 세계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은 나중에 또 보완을 하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감각 너머, 경험 너머의 객관적인 것,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개가 아니라 환원된 것, 딱 진짜 정해진 몇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유클리드의 원론도 몇 개의 공리 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정의나 이제 뭐 몇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탈레스 먼저 볼까요? 탈레스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단편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책에 나중에 뭐 혹시 발견될 수도 있겠죠.
최근까지도 그리스의 어떤 그 글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어떤 뭐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정책을 그 뭐 얘기한 사람이라고 하고, 군대가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 제갈공명처럼. 그리고 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근데 그렇게 딱 하는 거 보니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그때 당시에 첨단 과학을 다 한 몸에 섭렵을 했는데, 근데 당신 돈을 못 버네? 철학자인데 돈을 못 버네? 했더니만 돈도 그때 벌었대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도 했더라? 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등변 삼각형 그 증명도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찍었는데 아직 못 올렸거든요. 경험 빼고 이성으로만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천체 관측도 했고, 또 배하고 해안의 거리, 그리고 그림자를 가지고 피라미드의 그거를 측정도 하고, 비례 관계. 그걸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본질이 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베게너의 판 구조론. 음? 이게 이 사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고 오리엔트에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오리엔트 지방에. 이 사람은 이제 당대 그 사람이 접할 수 있던 세계의 지식들이 꽉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물활론, 뭐 여기저기에 그 영혼이 뭐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간적인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시대의 한계와 또 새로운 개척. 다만 이걸 물로 봤다고 하는 것이 그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감각 너머의 어떤 것으로 환원을 하려고 했고,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원수가 거기 있었으니까, 물, 불, 공기, 흙이 있었으니까 왜 물만 되는데? 불은 안 돼? 공기는 안 돼? 흙은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자기 생각에는. 물 역시도 경험적인 것이고, 이거 넘어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다. 아페이론은 뭐냐면은 무규정적이고 본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추상화된 어떤 거예요. 추상화된 단위, 본질적인 단위.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아직 미분화된, 무규정된, 그리고 또 동양을 다루게 된다면은 장행거의 태허를 다루게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러한 것을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이론화했다는, 이론화를 이제 한 거예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흙처럼 이렇게 경험적인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세계가 아니라 추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추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훗날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여기에서 방법적인,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향을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음, 환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 현실들을 폭에서 설명하고 보편 이론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첫 어떤 발자국 비슷한 걸 찍은 거죠. 물이 아니라 앞에 이론. 왜? 물, 불, 공기, 흙은 다 경험할 수 있거든. 근데
요 다음 이제 밀레투스 학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시메데스가 되면은 다시 공기로 돌아와요. 그럼 이게 퇴보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물은 현상에 집중한 것이고 아페이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추상적이거든. 근데 이제 공기는 유기에서의 공기는 이제 동양으로 치면 기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물체적이면서도 비물체적이고 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 사람이 한 아주 좀 대단한 그 영향은 뭐냐면은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네 가지 사원소에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단은 공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곳의 희박함, 조밀성, 그리고 온도에 따른 팽창 수축, 이거 연력학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환을 한다 이거예요, 변환. 그리고 이 사람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뭐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요것의 결합 방식이라든지 변환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다양한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쯤 왔을 때는 그 물질의 변화가 종교나 신화나 신화 이런 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야말로 그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탈레스에 비해서 다시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그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그 이오니아 지방의 한 부분이에요.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음, 그쪽의 그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자연 철학. 요새 사람을 좀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그 내용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생각, 그 추상화, 이론화,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서양의 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큰 영향을 유산으로 남기죠. 예,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